윤배장님 사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. 좋아요. 이 자세 좋은 것 같아요. 충성! 여보세요? 예, 유병장님 반갑습니다. 예, 만나 반갑습니다. 그 완전 음질이 무전기 수준인데 그 이어폰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네, 됐나요? 네, 됐습니다. 음질 아주 맑아요. 네. 그 저번에 한탄강 그 제보하셨던 분이시죠? 아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, 네, 저 이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, 네. 이번에는 이제라는 말을 거의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제 좋은데. 저는 유튜브에 이 편집자들이 시현님 죄송한데 일단이라고 얘기 좀 그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래요. 자 일단 이제 이제 어디 사단 어디 출신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? 아, 저는 아직 이런 저- 말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지금 면제 판정 받아가지고, 여보세요? 네네네 여보세요. 면제 받으셨구나. 수술한 이력 때문에 아, 그냥 완전 미달돼가지고, 제 친구도 군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케이스가 있거든요. 아, 근데 어, 친구들 말 들어보면 그냥 군대는 네, 그냥 안 가보는 게 좋다고. 말씀드리기 전에 네,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, 네, 저희 사촌 형이 GOP 근무하시면서 음,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어가지고,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해 주세요. 이번 얘기는 제가 직접 겪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촌 형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때는 2007년도 한 겨울쯤이고요.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.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군복무를 하면서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앞으로 2달 정도 남은 전역만을 바라면서 군부대 내에서도 선임분들과 후임들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일과를 마치고 나서 PCX로 가가지고 선임분들 간식, 후임들도 고생했으니까 내무실로 도착해서 이렇게 간식 돌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, 그때가 마침 제가 야간 근무로 나갈 때였어요. 후임 몇 명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서로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, 후임 한 명이 표정이 불안한 듯이 그 이후로 뭔가 힘들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촌형 제가 실명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김현석이라고 할게요. 저 김현석 반장님, 왜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? 뭔데 빨리 말해. 저 용변이 급해서 말입니다. 큰 건 아니고 작은 겁니다. 뒤에 카메라 없는 곳에서 빨리 보고 와. 네, 감사합니다. 이러고 가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후임 한 명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후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던데, 그 서고 있었던 도중에 뭔가 철탑 밖에서 소리가 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소리가 난 쪽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군사분계에서는 그 야생동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기도 하니까 저는 야생동물인가 생각하고 그쪽을 쳐다봤거든요.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제가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. 계속 그쪽을 유심히 봤는데 어떤 백발의 한 노인분이 이쪽으로 계속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때 드는 생각에 탈북민인가 보다. 나도 드디어 이제 말로만 듣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, 한 달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매뉴얼 수칙대로 정지 기순자입니까? 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. 통 말은 없으시고 이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할머니이신 거예요. 어디가 불편하신 건지 구부정한 상태로 계속 걸어오시는데, 양옆에 있던 이제 후임들한테 야, 너 저거 보이냐? 했는데 보인다는 거예요. 야, 일단 무전 때려봐 이러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, 저 김현석 반장님 무전을 계속 하고 있긴 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됩니다. 그냥 저번처럼 그때 또 무전기 단파 이상한가 보지 계속 해봐 이러고 계속 그 할머니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, 무전 줘봐 이러고 이제 무전으로 이제 계속 맞추면서 이제 하다가 후임 2명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할머님 한 분이 분명히 저쪽에 있었는데, 근데 잠깐 그 만지려는 사이에 갑자기 코앞에 있는 거예요. 그 철책 너머로. 양옆에 있던 후임들은 동시에 이제 얼어가지고 그냥 그 할머니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, 다시 한번 생각했죠. 무슨 마을이 하나 있긴 한데 치매 걸리신 할머님 한 분이 이쪽으로 계속 걸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순자입니까 계속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를 꺼내시더니 저한테 이제 뭘 건네시려는 거예요. 그 철제 구멍 사이로. 뭐지 하고 받았는데 그게 감자였던 거예요. 근데 그 할머니 첫 마디가 그냥 고생 많으니까 먹으면서 해 이러고 딱 자기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. 뭔가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. 그쪽은 위험합니다. 어느새 사라지더라고요. 눈 깜짝할 새도 없이. 그냥 손절 생각나셔서 그랬나 싶어가지고, 그때 마침 조금 배도 고팠어가지고 잘 됐다 하는 생각에 이제 감자를 까서 먹으려는데
이상하게 껍질이 잘 안 까지는 거예요. 아무리 힘을 써도 안 까지는데. 거기서 갑자기 햄버거님 목소리로 야 현석이 정신 안 차리나 라는 햄버거님 목소리가 딱 들리면서 뭔가 뺨을 맞는 느낌이 나가지고 다시 눈을 떠봤는데 저는 거기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그 눈을 떠보니까 저랑 양옆에 있던 그 후임이랑 이제 다른 군무실에서 섰던 이제 다른 군인분들도 딱 오셔가지고 같이 저를 이제 붙잡고 있더라고요. 진짜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 마냥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뭔 일이지 가만히 멍 때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근데 손에 뭔가 둔탁한 게 잡혀서 딱 봤는데 수류탄이 핀이 반쯤 뽑히친 채로 있던 거예요. 행보관님이 이제 왜 그딴 짓 해서 이 난리 쳤느냐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쪽으로 오더니 감자 하나만 딱 주시고는 돌아갔다.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거 외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해명을 해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. 되게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보니까 우선 내무반으로 복귀를 해서 뭐 조사 같은 걸 하면서 엄청 깨졌어요 그날은. 군생활 뭐 착실히 한다, 뭐 칭찬한다, 뭐 한다 오냐오냐 해줬더니 군생활 끝나간다고 별걸 다 한다는 등 이런 전 엄청 억울했죠. 다음날에 이제 행보관님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같이 담배 펴도 된다고 해서 같이 피고 있었는데 내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해줄 수 있다. 행보관님 생각은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얘가 수류탄을 꺼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. 근데 저는 진짜 기억이 없으니까 억울하고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.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고. 이게 현실적으로 큰 사고다 보니까 어찌됐든 너 최대한 영창 안 가는 쪽으로 해서 말 잘해줄게 이렇게 하고 내무반으로 복귀를 했죠. 그 후임들한테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.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볼일 보러 갔던 그 후임이 저한테 복귀했다 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철책 한쪽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대요. 괜찮으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 한쪽만 계속 쳐다봤대요.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가지고 있던 수류탄 하나를 집어 들더니 그 핀을 뽑으려고 하고 있었다.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제 같이 있던 후임들 몇 명하고 저하고 이제 막 제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중 후임 한 명이 힘 좋은 친구였는데 제 팔을 제끼려고 해도 계속 핀을 뽑으려고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다. 그러려고 해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제지하기는 했는데 이제 마침 그 옆에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던 다른 부대원들이 그거를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을 딱 보고 나서 무전을 따로 했더라고요. 그 간부분들하고 다 나와가지고 자고 있던 부대원들 다 깨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다 돼가지고 다 마무리됐다. 저 입장에서도 이제 황당하면서 동시에 이제 무섭고 별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간부 형들 계신 곳 간 다음에 다 물어봤죠. 혹시 제가 군부 서던 날 그 무전 치지 않았냐고. 그 제가 후임들 시켜가지고 무전 계속 안 돼가지고 무전 계속 해보라고 했었는데 무전 들어온 거 없냐고. 그랬더니 그 간부 형님들이 하시는 말이 자기들한테는 무전 온 건 너 난리친 거 그거밖에 없고 다른 건 없었다 하더라고요.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후임들이 이렇게 경위서 쓴 거랑 이런저런 조사받고 그 다행히 행보관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창은 안 갔지만 그 여러 가지 자백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징계받고 1월쯤 제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.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. 저랑 같이 실제 근무 섰던 그 후임한테 연락이 왔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형 혹시 뉴스 보셨어요? 얘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수류탄 있는 곳 아시죠? 그 보관하는 곳. 그 수류탄이 갑자기 폭발했다고. 죽은 사람은 없는데 그 다친 사람이 좀 많다고. 근데 마침 몇 주 전인가? 2주 전인가? 1주 전인가 모르겠는데 군 내무반에 있었던 꿈을 꿨어요. 그 꿈에서 제가 철책 근무 서던 당시에 제가 봤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내무반으로 오면서 뭐 감자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부대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는데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안 주시고 그 옆에 있던 부대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. 그때 딱 꿈을 깼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. 그 사촌 형님께서 대단한 경험을 하셨네요. 근데 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냥 들은 얘기라서 예. 근데 그 할머니는 도대체 못담시 그 감자를 이렇게 나눠주고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? 야, 수류탄을 우리가 그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개만 터져도 집안이 흔들려요. 땅이 콱콱콱콱 이렇게 흔들려요. 엄청 세거든. 와, 근데 그게 사람 있는 데서 터졌으면은 진짜 와 소리도 엄청나게 공포다 공포고. 와. 그 아무튼 그 사촌 형님께서는 건강하신 거죠? 아, 네, 지금은 좀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.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괴담이네 그거는. 뭐 진짜
그리고 사연도 되게 말씀 잘해주셨고, 진짜 이렇게 사연 또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주자주 또 사연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네.